EBS 교재의 100쪽. EBS 화법과 작문 중에 100쪽에 있는 거. 100쪽에 있는 거.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문제 분석했었어. 1번 문제는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이니까 가만 보고 판단하는 건데 그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했었지. 선택지를 먼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친환경 농축산물과 관련한 법령의 내용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 및 농축산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그랬어요. 그럼 1번의 1번 선택지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단어는 법령의 내용을 통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요걸 이용했다라는 게 포인트. 자, 두 번째 선택지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친환경 농업의 사회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아하, 뭐야? 전문가 견해. 요게 포인트지. 이걸 확인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지는 친환경 농축산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물론 당연히 요거에서 더 핵심을 하나 더 잡으면 이해를 돕고 있다가 되는 거고, 요 두 번째 선택지에서 핵심을 더 잡으면 견해를 이용해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다가 포인트가 돼요. 그지? 근데 왜 이것만 했냐면 일단은 이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거니까 먼저 요거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요걸 먼저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하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나열했느냐, 영향을 나열했느냐, 그걸 나열해서 그 다음에 얘도 뭔가 나오지? 개선의 필요성, 개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 네 번째 선택지에서는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여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설문조사를 제시하여 그 다음에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선택지,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제시하여 정책 도입의 시급성을 부각하고 있다. 시급성. 결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느냐,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지. 법령을 끌어왔다, 전문가 견해를 끌어왔다,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설문조사를 가져왔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가져왔다. 항상 화법과 작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내용을 세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가 중요하고 그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니가 중요하다 그랬지. 됐지? 이것도 역시 그 문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의 선택지를 분석해보면 기억부터 리을까지 있고 가에 반영된 내용을 모두 쓰기 전에 떠올린 생각 중에 반영된 거. 아하, 이 녀석은 반영된 걸 찾으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화법이든 작문이든 반영된 걸 찾아라 하면 이 문제는 먼저 선택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편해요. 자, 기억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소비해 본 개인적 경험을 글을 쓰게 된 계기로 밝히는 것은 어떨까? 자, 중요한 포인트. 기억에서는 개인적 경험을 쓰고 있다. 개인적 경험이 있니 없니? 그게 있다면 그것은 뭐가 돼? 계기로 쓰이고 있느냐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농축산물 인증 표시를 제시하고 표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한다. 자, 표시를 제시한다. 그 다음에 의미까지 간다. 그 다음에 디귿으로 넘어가면 친환경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것이 생태계 건강하게 보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랬어요. 소비가 보존이다.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다.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보시면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온 과정. 법적 근거. 거의 과정.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걸 통해서 이유를 설명한다. 이유를 설명한다. 그래서 반영 문제는 선택지에 나와 있는 걸 먼저 정리하는 게 좋다. 됐지? 뭔가 발표하는데 반영한다. 뭐 협상하러 가는데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거를 대화 과정에서 반영했느냐 이런 거 풀 때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보는 연습을 반드시 하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 활용이야. 자료 활용. 자료 활용 문제.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A- 자료가 있고 A-1을 이런 식으로 돼 있지. 그렇다면 A-1, A-2, B, C-1 이렇게 돼 있어. 그지? A2,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D1, D2. 응? D가 없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자료가 A, B, C 3개 주어져 있으니까 내가 자료 A를 보고 요거 선택지 해결하고 자료 B를 보고 선택지 해결하고 C를 보고 선택지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해결하면 명확하겠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자주 나오는 형태 문제라 그랬죠. 즉 이메일이 일부고 들어갈래요 가장 적절한 거 보내주신 검토 중에 해서 초과 첫 문단을 아래 같이 수정했다 그랬어요. 첫 문단을 수정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 있는 녀석과 보기에 있는 녀석을 비교한다. 어떻게 비교한다? 한 문장 읽고 얘 한 문장 읽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변화된 녀석을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제는 세 번째 문장에 여기가 뭐가 변했네? 그럼 요거 땅 포인트 찾으면 문제는 그냥 풀린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해됐지? 자,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지문 자체가 쉽다. 그렇지? 근데 쉬움에도 불구하고 그걸 어렵게 읽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왜 어렵게 읽게 되냐면 그 내용을 자꾸 파악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무엇에 대해 어떻게 얘기했네가 중요하다. 자, 뭐라고? 항상 중요한 거 화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냐? 요걸 묻는 거니까 내용 자체에 신경 쓰지 말고 요걸 신경 쓰자. 그럼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고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됐지? 그럼 우리가 순서상으로 보면 이 문제를 제일 먼저 풀겠네. 첫 문단을 읽으면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됐지? 그러면 일단 가의 첫 문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의 첫 문단. 자, 가의 첫 문단하고 보기의 걸 비교합니다. 이렇게. 자, 첫 문단 보이지? 한 문장 읽는 거야, 첫 문장을. 최근 환경 보존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단은 이 첫 문장에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문장에서 지금 가보고 있고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뭐야? 환경에서 친환경 농축산물 계속 보다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얘기야. 친환경의 농산물, 축산물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요게 포인트지. 첫 번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얘를 줄거야 돼. 됐지? 이거 읽은 다음에 다음 뭐 해야 된다고? 보기를 가는 거야. 최근 환경보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첫 문장은 전혀 변화가 없지. 그러니까 이건 주목할 게 없고. 자, 두 번째 문장. 하지만 언제나 이거 나오면 중요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 건 포인트 잡고 하지만 청소년들은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한 음식을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식재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다. 됐지? 여기 뭐야? 청소년의
포인트. 청소년 주체 체크하고 그들의 경향. 그들의 경향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항상 중요한 건 뭐? 무엇을 말하느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소년들의 경향을 근거로 다루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 내 말 알겠지? 그래 놓고 문장 보니까 하지만 소비자들은 어허 청소년을 바꿨지. 소비자로. 됐지? 찾았지? 소비자들은 친환경 농축산물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덜 사용한 농축산물 정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자, 얘를 뭐로 바꿨다? 그냥 소비자들은 모른다. 로 끝나버렸어요. 소비자 상태로 바뀌었어.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이에 정부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를 통해서 친환경 농업에 의해 생산된 농축산물을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했다. 아하, 그럼 뭐야? 그 다음 청소년 끝났고 그리하여 정부는 이것 때문에 정부는 뭐였다? 인증 제도를 만들었다. 끝. 이해됐지? 그러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청소년들은 잘 몰라. 그래서 정부가 인증제도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 됐지?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이에 정부는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통해 친환경 농업에 의해 생성된 농축산물을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됐지? 그러면 딱 아하 요거 배웠구나. 요거 가지고 이제 푸는 거야. 요거 가지고. 요거를 가장 잘 설명한 선택지는 뭐지? 하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환경과 건강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내용을 추가한다 그래. 아닌데? 잘 모른다는데? 청소년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에 무관심하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소비자들의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표시 개선을 요구. 아닌데? 청소년들 자신의 선호하는 식재료 사용에 관심을 둔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그렇지?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오케이. 3번 정답. 잘 모른다. 됐지? 얘들의 경향과 얘들의 상황. 됐지? 3번 선택지 바로 선택 빵 끝나는 거지. 물론 당연히 3번 선택지가 이거 제일 잘했구먼 하고서 끝내는 게 아니라 4번과 5번도 꼭 보셔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점에 끌려서 이게 맞다라고 순식간에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실수는 결국은 나의 1등급을 아사가 2등급으로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이겠어? 그러면 갈 데를 못 간다. 뭐 말이겠어? 그래서 항상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고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빠르게 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강구해서 익히고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시험장에.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걸 익히고 내 몸에 배게 만들자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는 5번까지 꼭 본다. 왜? 나 실수할 수도 있어. 자신을 완벽하게 믿지 마. 어떤 것에서는 자신을 믿어야 하지만 이런 것에서는 절대로 믿지 마세요. 내가 1번에서 오 답이다 빵 찍으면 실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세요.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이유는 간단해. 수없이 많은 학생들이 내 긴 강의 인생 속에서 선생님 1번이 왜 틀렸어? 이거 쉬운데 1번 보니까 딱 답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죠. 이 얘기를 수없이 내가 들었다고. 무슨 말이겠어? 그게 모의고사면 괜찮아. 수능이면 큰일 나는 거지. 내 말이 이해돼수. 그래서 내가 끝까지 보라고 하는 거야. 그거 아니어도 시간 줄일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자,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는 그냥 귀찮으니까 지금 연습이니까 나랑 하는 연습이니까 뒤에 아니야 3번이 답이야 끝. 그럼 한 문제 풀었죠. 첫 단락을 읽으면서 풀었어요. 그리고 첫 단락을 읽는 동안에 어떤 단어들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되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락. 자, 한 문제 하나 해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거 살짝 그거 내가 넘겼는데 장문 상황이라는 게 있죠. 장문 상황. 이 장문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잘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뭘 보는 거냐면 글의 목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하. 이 목적을 왜 잘 봐야 되냐면 언젠가 어떤 선택지 얘는 없지만 글의 목적에 어긋난 무엇을 했어 이런 거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목적을 체크해 두는 게 중요해요. 목적은 친환경 농업, 농축산물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하여 교지에 기고함. 아하, 뭐야? 정보를 친환경 거시기. 이건 계속 반복되니까 필요 없고 정보를 교지에 제시하려고 해. 끝. 요거 딱 정리 끝. 그 다음에 또 놓치면 안 되는 게 예상 독자.
이때 문제 중에 그 글을 읽는 독자가 무엇인지를 틀어놓고 오답을 만들거나 정답을 만드는 경우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친환경 농업, 농축산물에 대해 배경 지식 부족한 학생들. 선생 아니야, 교장 선생님 아니야. 뭐야? 학생들. 그렇죠? 학생도 뭐?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 요거 체크해놓고 넘어가셔야 돼요. 아하, 학생들이 대상이구나. 자, 첫 단락은 아까 읽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법적 근거로 하여 자, 뭐야? 자, 여기 두 번째 단락 넘어가면서 법률, 법적 근거에 의하여. 법률 법적 근거 바로 와닿지. 법적 내용. 법률에 근거하여 친환경 농업을 규정하고 친환경 농축산물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됐지? 법률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끝.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어떤 법률인지가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됐지? 언제나. 근데 이게 만약에 법지문이라고 생각해봐. 그 법의 내용, 이런 경우에 이렇게 적용하고 내용은 이거다라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보기에다가 어떤 거 주고 얘한테는 어떻게 적용할래? 이런 건 이게 법지문의 문제야. 아직 우리가 법지문 안 들어갔습니다만 법의 항목들 조항들이 있고 조건들을 제시하고 경우를 제시해. 그리고 그 경우는 어떻게 되니 설명 예를 들어준 다음에 보기에 딱 나와. 다른 사례가.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 갑은 을에게 채무가 없다. 채권이 있다. 막 이런 거 준다고. 그건 내용이야. 독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고. 근데 화작에서는 뭐야? 아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하는군. 끝. 얘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인용을 했군, 써먹고 있군, 씨부리고 있군. 그게 중요하다고. 내 말 이해됐어? 그 마인드를 딱 가져야 돼. 자, 그 다음. 친환경 농업 규정과 친환경 농축산물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거예요. 제도 운영. 법에 근거하여 제도 운영하고 있다. 이거였고. 그 다음. 이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은 화학 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한 환경에서 농축산물 등 생산하는 것으로 화학 제품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야? 이 내용을 굳이 정리하자면 바로 화학 제품, 화학적인 걸 사용을 자제해가지고 뭐 하게 된다? 바로 생태계. 당연한 얘기지 뭐. 생태계를 보존한다 라는 얘기다. 끝. 자, 그 다음에 그림 나와 있고 유기무농약, 유기가공식품,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되어 있어요. 위 표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인증 표시이다. 됐고, 해당 법령에서는 친환경 농축산물을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토양에서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促진하며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자, 뭐야? 생물, 토양, 그 다음에 농업. 그치? 굳이 하자면 이것도 필요 없지만 생물, 그냥 포인트 더 듬성듬성하는 거지. 생물이나 토양이나 농업상의 환경을 위하여. 그렇지? 위하여. 합성 농약, 비료,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 화학적인 녀석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다. 포인트 여기 나왔네.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다. 이런 건 독서에서도 중요하죠. 독서에도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는 것도 있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되죠. 이거 치사하게 나오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완전 부정, 완전 긍정, 부분 부정, 부분 긍정 모두 사용하지 못한다. 일부 사용한다. 이런 거 언제나 중요하다고. 출제자들이 그런 거 가지고 선택지를 야비하게 내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최소화하거나 사용을 안 하거나 최소화해도 되는 거구나. 사용을 할 수는 있는 거네. 무슨 말이겠어? 어느 부분 사용할 수 있는 거네. 이런 거 항상 주의사항으로 가져가야 되고. 자,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 농축산물로 규정하고 있다. 어쨌거나 얘네들은 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에 의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오케이? 규정을 하고 있는 거야. 출제 포인트 여기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보면 이런 거야. 이해됐지? 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에 근거하여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서 유기농 또는 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등으로 표시하는 유기, 저 위에 있는 거. 무농약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표시하는 무농약, 땡. 유기가공식품 또는 유기가공식품, 세 번째. 무농약 원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표시하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네 번째 그림만 보면 되고 줄글 필요 없어. 사중의 인증 표시를 규정했다. 위에 4개의 종류다. 끝. 됐지? 막 줄 긋고 정리할 필요 없지? 자, 규정했다. 예를 들어 유기인증 표시는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였음. 무농약 인증 표시는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화학 비료는 권장량의 3분의 1, 최소화. 아하, 이거구나. 요건 이제 포인트지. 자, 내용상, 굳이 내용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얘야. 근데 이것조차도 안 낼 수 있어. 이것조차도 안 낼 수 있어. 왜? 화작은 내용이 아니니까. 근데 독서로 치면 얘가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출제가 되겠지. 유기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바로 농약도 안 쓰고 비료도. 농약도 안 돼요. 비료도 안 돼요. 이거지. 근데 유기가 아니라 무농약이라고 써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농약은 안 돼요. 비료는 3분의 1은 돼요. 포인트. 요거 그대로 한 거네 뭐. 됐어? 이게 독서에서는 진짜 중요해. 그치? 근데 화작에서는 안 나올 확률이 높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하는 것은 출제자가 형식적인 것 대상에서만 문제를 원래 내는데 한 문제 더 내야 돼. 내용 하나 넣자.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수는 있거든.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얘니까. 그거 정도만 체크. 내 말 이해됐지? 자, 그렇게 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여러 이유로 친환경 농축산물을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매를 안 한다. 구매 안 함. 포인트, 구매 안 함. 적극적으로 구매하지 않음.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인증 표시 의미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왜냐면 모름. 끝. 이렇게 정리가 됐지. 자, 여기를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법적 근거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그 제도는 화학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게 하거나 혹은 최소화하는 거야. 예를 들어 유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안에다. 무농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화학적인 거, 화학 비료는 3분의 1로. 근데 사람들이 이걸 구분해가지고 사질 않아. 무농약이나 혹은 유기를 사지 않아. 왜? 잘 몰라서.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풀이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서 알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의 토대를 든든하게 하는 일이며 궁극적으로 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는 일이다. 그랬어요. 아하, 의미. 자, 세 번째 단락은 소비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오염을 줄이는 일에 동참이다.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항상 우리 뭐라 그래? 이런 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의를 얘기하고 있군. 그거 하면 이거 좋아요. 오케이? 전망, 결과, 이런 거. 당부, 이런 거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 다 알아먹었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가를 다 읽었으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법적 내용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고 이거 틀림없이 맞는데? 전문가 나온 적 없죠. 그렇지? 뭐 개선해야 된다 없죠. 설문조사 없죠. 다른 나라 언급된 거 없죠. 그런 거 다 뿡 끝나는 거지. 이래서 내용 안 물었지. 뭘 했는지만 물었지. 내용 안 물었지. 됐어. 가에 대해서 물었는데 내용 안 물었다. 자, 엄밀히 따져 얘도 뭐야? 사실 내용 물었다기보단 문장 비교하다가 두 문장을 그냥 비교하는 거니까 내용을 내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이해됐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거 읽는 과정에서 내용 문제 같지 않았고 내용 문제처럼 풀지 않았고 얘도 내용 문제 아니잖아. 세부 내용 문제 아니잖아. 됐지? 자, 그 다음에 반영 문제 봅시다. 반영 문제. 저 중에 반영된 게 무엇이냐 하는 얘기예요. 반영된 것이 무엇이냐. 자, 개인적 경험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했었어. 나는 인증표시 보고 이렇게 샀더니 좋더라. 인증표시 봤는데 나는 속았더라. 이런 거 없잖아. 됐지? 그 다음에 표시를 제시하여. 그렇지. 표시 4개 그냥 그림이 있었지. 표시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봐봐. 의미가 이거였잖아.
됐어? 봐봐. 차이를 봐봐. 독서 같았으면 뭐야? 요거 가지고 인용 문제 냈을 거 아니야. 응용 문제 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어? 적어도 이런 식으로 나고 독서도 이렇게 해놓고서 뭐 해놓고서 요거는 된 거고 요거는 안 된 거고 뭐 다른 표를 가지고 한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거 안 해. 그냥 표시를 제시해서 그 의미를 제시했다라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 내 말 알아먹었지요? 알아먹었지요? 자, 그 다음에 친환경 농축산물을 소비하는 것은 소비하는 것은 보존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얘기했지. 여기 뭐 소비는 의미 얘기했지? 됐지? 그럼 있네. 그 다음에 법적 근거, 법적 근거란 건 나왔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지? 과정.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은 없지. 한 방에 툭 떨어졌지. 됐어. 그래서 요거 2개 딱 끝났지 또. 됐지?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이제 요거.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하시느냐? 이제는 자료 활용이에요. 자료 활용. 자, 자료 활용. 자, 이번에는 이제 자료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 자료 활용에서 중요한 것은 크게 보면 2가지야. 그림이나 도표 이런 거 있는, 그림 같은 거 있는 자료와 글 자료가 있어. 오케이? 자, 글 자료와 하고 시각 자료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글 자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든 글을 읽듯이 그냥 핵심을 찾으면 돼. 오케이? 글 자료는 그냥 핵심 정리. 이거는 우리가 시를 읽을 때든 수필을 읽을 때든 뭐를 읽을 때든 하여간 핵심 찾잖아. 그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케이? 핵심을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시각 자료는 그래프라고 하면 제목. 그치? 그 다음에 X축과 Y축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 이런 걸 순차적으로 잘 보는 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야. 그 다음에 도표가 나왔다 그러면 큰 수 작은 수. 무슨 말이겠어? 도표라는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치? 그 어느 항목인지 보고 X축, Y축 같은 거지 뭐. 그 다음에 큰 수, 작은 수. 무슨 말이겠어? 이렇게 보는 거. 오케이. 이해됐지? 그 포인트를 정리하면 돼. 근데 문제가 지금 뭐냐면 A1과 A2로 되어 있어. A1과 A2로 되어 있어. A1과 A2. 그럼 A1 먼저 보는 거지. A1.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을 선별해서 검사하여 정부가 그 안정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자, 이건 뭐야? 제도란. A의 원은 제도는 어떤 건지 설명해 주고 있지? 정부가 전문적인 기관에서 뭐 이거야? 구체적 내용 필요 없어. 됐지? 이거 보자마자 우리는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지. 됐지? 보자마자 갑니다. 자, A1. A1을 활용해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됐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분명히 뭔지 어떤 제도인지 여기 제도를 운영한다. 그래놓고 제도가 뭔지 쭉 설명하고 있잖아. 여기다가 쟤까지 집어넣어서 설명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괜찮은데? 하면 1번 따란 끝났지. 그 다음에 아주 자연스럽게 A2를 보는 거야. A2. 됐지? A2 봅니다. A2. 기준의 주요 내용. 오호. 자, 뭐야? 그 기준의, 제도 기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해놓고 복잡하게 많아. 역시 그 내용 자체가 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지. 유기농산물, 유기축산물, 무농약 농산물로 나누어 놓았고, 유기농산물은 농약 비료는 사용하지 않고 윤작을 해서 어쩌고저쩌고, 유기축산물은 뭐뭐하고 질병에 어쩌고저쩌고, 무농약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즉, 그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됐지? 그러면 2번 선택지 봐봐. A2를 활용해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표시 대상이 되는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설명을 보완한다. 뭔가 자세히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 내용을 보완하겠다라고 하니 여기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네. 그렇지? 보완되겠구만 하고 쑥 주면 되는 거지. 봐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있다는 거 말고 구체적 내용을 써먹냐는 거야, 내 얘기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구체적 내용 막 밑줄 그으면서 정리하고 어려워,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러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망하는 거라는 거야. 내 얘기인즉슨. 알겠어? 요령 있게 매번 이렇게 나온다는 걸 캐치하고 문제의 순서도 내가 말한 것처럼 잡아보고 내 말 이해하지? 그렇게 하면 훨씬 유리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 너무 왔다 갔다 해서 힘들어요 이러지 마시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B.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를 이렇게 책이니까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들잖아. 근데 시험의 상황에 보면 왼쪽에 지문 있고 오른쪽에 문제 있는 형태. 적어도 이걸 딱 펼치면 왼쪽 면에 있고 펼쳐진 이쪽 면에 있는. 아니면 최악의 상황에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 상황이 드릴 거란 말이야. 이거 귀찮아하지 말고 반드시 이렇게 푸세요. 무슨 말겠소? 그럼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전문가 인터뷰. 이것도 글로 된 거니까 핵심만 잡으면 돼. 전문가 인터뷰 한번 보세요. 화학비료는 토양 또는 식물 조직에 투여하였을 때 식물의 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무기화합물입니다. 두둥. 자, 뭐야? 얘는 뭐였냐? 화학비료는 무기화합물이다. 근데 이게 무기화합물이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화학비료는 하고 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됐어. 내용을 묻지 않는다. 계속 똑같은 얘기 내가 하는 거야. 하지만 화학비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토양의 산소가 수질 오염, 생태계 교란 등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 뭐야? 이거를 사용하면, 화학비료를 사용하면 자연환경 삐리해진다. 끝. 됐지? 구체적인 게 필요 없다고. 따라서 무분별한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것은 환경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 따단. 자, 뭐야? 요거 줄여야 요거 보존된다. 끝. 됐지? 자, 포인트 끝났어. 그럼 B에 대한 거 보는 거야. 비료를 활용해서 친환경 농축산물 소비가 자연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됐지? 줄인 걸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보존된다 그랬으니까 거기서 써먹을 수 있겠네 되는 거지. 내 말 알아먹었지요? 이해됐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 뭐만 가져온 거야? 환경, 비료는 환경. 됐지? 그럼 저거 안 쓴 건 환경에 도움. 딱 끝난 거지. 자, 그 다음에 C1을 갑니다. C1은, 자, C1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C1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 자, C1. 그래프가 있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 제목 보라 그랬지. 학교 급식용 친환경 농축산물 지원액과 공급량. 아하. 중요한 건 뭐야? 학교에 학교.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어떻게 한다고? 지원액, 돈과 그 다음에 공급량. 딱 정리. 아하, 요거군. 그리고 그 그래프 보니까 어건해놓고 뚜루뚜루뚜 지원액과 공급량이 올라가고 있네. 끝. 됐지? 올라가고 있네. 판단 끝. 자,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C1을 활용해서 환경 보존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 뭐야? 이상한데? 되잖아. 됐지? 이런 말이 나오고 환경 보존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면 환경을 보존하면 뭐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지. 여기다가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 그 다음에 건강, 이런 그래프가 돼 있다. 환경을 보존하면 보존할수록 국민들의 건강은 향상된다는 걸 볼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됐어? 응? 학교 급식에서 어떻게 하는지인데 왜 갑자기 이게 나와? 간단하지? 자, 이제 C2를 봅시다. C2 그림은 뭐냐? 제목 먼저 보고. 자, 친환경 농축산물 구매하지 않는 이유. 그 다음에 큰 거 보는 거야. 가격, 정보, 신뢰. 순서가 이렇군. 가격이 크고, 정보 다음이고, 그 다음에 신뢰군. 이렇게 정리 끝. 이 뒤에 있는 것들도 언급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보면 돼. 근데 어차피 큰 거 나올 거 아니요. 무슨 말겠어? 큰 거 나올 거 아니요. 그리고 딱 넘어가는 거지. 활용하여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축산물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 봐봐. 이것조차도 안 보잖아. 이것만 써먹잖아. 내 말 이해했어?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화작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는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되게 복잡해서 챙길 게 너무 많은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내가 누차 얘기하는 거 뭐? 무엇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느냐가 출제의 포인트라는 걸 생각하고 그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별거 아니네. 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되게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것 같죠? 특히 막 이거 봐봐. A2 봐봐. 이거 내용 얼마나 많아. 하나도 안 써먹잖아. 자, 4개 문제가 있는데 내용 써먹은 거 하나라도 있어? 없어. 그래서 그걸 깨우치는 순간 그리고 매번 이런 걸 묻는구나. 내가 선택지를 매번 먼저 보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 화법과 작문에서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기 위해서라 그랬지. 그걸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문제부터 본다. 시험 볼 때 4개의 문제의 선택지들 4문제면 4, 5, 20개야. 20개의 문장을 먼저 보고 풀라는 얘기 아니야. 푸는 건 항상 반영 문제 정도만 풀라 그랬어. 반영. 내 말 이해돼서? 이해됐지? 반영 정도만 풀면 되는, 먼저 보면 되는 거고 나머지 필요 없다. 이해됐지? 자, 그러면 잠깐 요것도 한번 밑에 연속해서 한번 볼까? 건의문이라고 나왔지? 자, 요런 건 또 어떻게 되나? 근데 이게 내가 화법하고 작문하고는 별로 다르지 않다 그랬잖아. 왜 다르지 않다 그랬냐면 어차피 설명의 글이거나 주장의 글이라 그랬지. 그치? 얘는 뭐야? 정보를 줘야지 그랬으니까 정보를 줘야지 교재에다 실어야지 그랬으니까 얘는 정보를 주는 거니까 그냥 설명의 글이고 얘를 작문이 아니라 화법으로 가져가 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그냥 화법으로 가져가면 발표 강연 이런 글이 돼버려. 무슨 말 알겠지? 이 발표 강연이 장문으로 와버리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료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솔직히 화법에서 자료는 있지. 대신 거기서 뭐냐면 자료를 활용했다. 뭘 보여주며 이렇게 쓰이지. 이에 대해서 별반 차이 없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 그러면 건의문이 나왔어. 이번에는 자 건의문. 건의문이 나왔다는 건 이건 뭐야? 이거 설명의 글이라면 아까 거는 이건 뭐야? 주장의 글이라는 게 특징이지. 주장. 그럼 주장 근거야. 그래서 건의문을 우리가 볼 때는 누구한테 대상이 누구냐? 대통령이냐? 교장 선생님이냐? 그래서 요마의 주장이 무엇이냐? 그리고 근거는 어디 어떻게 제시됐느냐? 이거 끝. 됐지? 왜냐면 화법에서도 설명의 글은 정보를 주는 글은 어떤 대상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주냐가 중요하면서 설명 내용은 그냥 톡톡톡 어디 있다만 정리하면 끝난다 그랬지. 그래서 정보를 정리하면 끝난다 그랬어. 근데 여기 건의문의 경우 이런 주장에서는 또 마찬가지 화법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주장과 근거만 정리하면 된다 그랬어. 누구 주장은 뭐고 누구 근거는 뭐고 탁탁탁. 근데 그것도 구체적 내용을 묻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근거를 대고 있다, 반대한다, 반대했다가 뭐 한다 이 정도의 문제만 나온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선택지 한번 훑어볼까? 첫 번째, 윗글을 활용된 쓰기 전략. 봐봐. 쓰기 전략. 이거야. 자, 1번. 쓰기 전략은 뭐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1번, 묻고 답하는 방식, 자신의 경험, 설문조사 결과, 용어의 개념, 효과 전망. 됐지? 이렇게 읽다 보면 아하 맨날 나오던 녀석이군 이라는 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줄을 그어보면 그 다음에 보기에 따라 작성된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 하하 이거 1번은 쓰기 전략이니까 하나씩 밑줄 그어놓으면 돼. 1, 2, 3, 4, 5를 그렇게 푸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홍보 문구를 보기에 따라 하라 그랬어. 이건 뭐냐면 조건에 맞게 글쓰기. 잘 나오는 거예요. 조건에 맞게 글쓰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조건이 1, 2, 3 몇 개인지를 정리하는 게 첫 단계야. 그래서 조건이 몇 개인지 정리하는 거. 자, 여기는 쉽네. 얘는 1, 2, 3 3개가 있다는 걸 그냥 나누어서 제시했지.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조건은 선생님의 말씀이야.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공유물품을 소중하게 여기자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써줘. 그리고 웬만하면 참여를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해 줄래?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엔 비교의 방법을 쓰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게 두루룩 나오는 거야. 그럼 1, 2, 3 조건을 정리하는 거지. 그럼 여기의 조건은 소중하게 여기자는 내용, 소중 내용, 소중하게 여기자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참여를 요청은 마무리. 참여 요청 마무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비교 방식, 비교를 사용할 것. 그러면 보통 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추천하냐면 이런 방법론적인 거 있지. 속담을 활용하라. 비유를 써라. 무슨 말해서 대조를 써라. 대꾸를 써라. 이런 거 있지. 형식상의 특징을 나는 먼저 봐. 그럼 1, 2, 3, 4, 5에서 비교가 없는 녀석을 지우는 거야. 물론 당연히 뭐야. 마지막 마무리가 참여 요청이 없는 걸 지워도 똑같은 방법이야. 근데 웬만하면 내용보다는 요런 거를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내 말 이해됐소? 이해됐소? 자, 조건의 글쓰기는 첫 번째 단계 뭐야? 조건이 몇 개인지 1, 2, 3 몇 개인지 확인. 그 다음에 선택지에는 이게 3개라면 3개가 무조건 싸그리 다 들어가 있어야 돼. 내 말 알아먹었냐? 푸는 방법 뭐라고? 3개면 3개, 2개면 2개, 4개면 4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 중에 찾기 쉬울 것 같은 거, 형식적인 거 이런 거 먼저 보는 거야, 그냥. 내 말이 이랬어. 이렇게 풀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세 번째 문제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건의문은 그렇게 했어요. 건의문은 어떤 거냐? 건의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얘는 그런 건의문의 요소를 지켰니? 또 역시 형식에 대한 얘기지. 어떻게 말했니에 대한 얘기잖아. 됐어? 그치? 문제상을 분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야. 문제상을 명확히 하고 방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통한 이익이 무엇인지 효과가 무엇인지 예상 독자인 건의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런 거 신경 써. 이게 요거 잘 읽고 정리해보면 건의문에서 뭘 자주 묻는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게 되는 거지. 됐어. 그래서 3번도 역시 뭐야? 건의문의 형식. 건의문의 일반 형식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건의문의 일반 형식. 그럼 그 보기에서 그 포인트, 형식 딱 요거 한다. 정리해놓고 요거 있니 없니 찾으면 되는 거죠. 네 번째 문제는 건의문에 첨부한 추가 자료이다. 이를 활용해서 윗글을 구체하게 수정본. 따단 뭔지 알겠지? 네 번째 문제 똑같은 문제야. 자료 활용. 자료 활용으로 되어 있고 1과 2로 되어 있고 1번에 1, 2번에 2, 3번에 2, 4번에 1, 2, 5번에 1이니까 먼저 1 보고 1번 해결하고 2 보고 2번, 3번 해결하고 종합해서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이해됐지? 이것도 역시 또 뭐야? 내용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지. 내 말 알아먹었지요? 자, 그러면 건의문을 읽을 땐 또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읽는지 문제풀이는 그렇게 하는 거고 포인트를 어떻게 읽는지 봅시다. 안녕하세요 교장선생님 땡. 이 순간은 뭐야? 교장선생님. 이게 뭐야? 건의의 대상이군 포인트. 대상 나왔다 딱 체크. 이렇게 되는 거지. 학생회장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뿌범 딱 뭐야? 아하 여기부터 이유구나. 이게 중요하다고. 이유를 얘기하고 있군. 됐어? 모든 학습 공간의 설치를 권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학습 공간. 최근 우리 학교는 학급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 유휴 교실이 쉬고 있는, 비어 있는, 사용하지 않는 교실이 발생하여 학교 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뚜둔. 자, 뭐야? 이유는 무엇이고요? 바로 모든 학습 공간. 모든 학습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지금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게 주장이니까 내가 건의하는 내용이니까 근거 1 뭐 한다는 거야? 내가 의견 수렴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견 수렴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학생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의견 수렴을 뭐로 했다? 설문으로 했어요. 그럼 이 설문 맨날 선택지에 나오는 거잖아. 설문. 됐지? 자, 포인트 체크했고 유휴교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유휴교실에 학생들이 모여 학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모든 학습 공간을 설치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습니다. 됐지? 요거 설문했더니만 모든 학습 공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겠지 뭐. 가장 적은 거 할 리가 없잖아. 됐지? 의견이 많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잡았고 설문조사 결과 추가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드든. 자, 추가 자료는 뒤에 있는 그 문제겠네.
그 다음에 현재 학교에서는 다양한 수행평가가 진행 중이고 프로젝트 수업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업 시간 외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든 과제를 할 수 있는 모둠학습 공간은 매우 부족합니다. 따단 근거 뭐야? 의견을 수렴했는데 이게 제일 컸어요. 그 다음에 근거 뭐야? 수행평가라든가 그치? 프로그램 뭐 어쩌고저쩌고 프로젝트 뭐 이런 게 있더라는 거지. 됐죠? 근거. 그 다음에 저는 수행평가 한창이던 1학년 때 이런 공간의 문제로 모든 과제에 대한 부담을 느낀 적이 있어요. 아하, 세 번째 뭐야? 저는 저의 체험. 이거 보면 뭐야? 본능적으로다가 나중에 선택지 안 보고 들어와도 이건 물었겠네. 그냥 체크가 되잖아. 이해돼서 그럼 빨라진다는 거지. 맨날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예측이 가능한데 뭐. 이해돼서 자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둠학습 공간 설치 건의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됐지? 자 이런 근거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설치는 유효 교실의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 한편으론 당면한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어요. 오호 이건 뭐야? 이것의 의미 그치? 이유 나온 다음에 뭐야? 다음은 의미. 이건 무엇이 되기도 하고 무엇이 됩니다. 효과 이런 거지. 의미 효과. 모둠학습 공간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건의드리면 구성은 어떻게 하냐면요.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성에 대해서 제안하고 있다가 중요하다. 내 말 이해하지? 계속 난 같은 말 하는 거야. 계속 같은 말. 됐지?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내 말 알았어? 이해됐지? 자 정신 차리고 자 그 다음 그래서 복사기를 놓거나 뭐 하래. 그리고 비용이 발생한대. 그리고 홍보 문구를 해서 소중히 그 복사기 놓고 하다 보니까 복사기 놔주세요. 그러면 요거 돈 들어갈 거예요. 고장날까봐 거시기 하잖아요. 관리할 수 있도록 뭐뭐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이해됐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단락. 건의 내용이 받아들여진다면 두둔. 자 받아들여진다면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인 거야? 요거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얘기하는 거지. 됐지? 학습 효율이 올라가고 학습 문화가 바뀌고 분위기 조성될 거예요. 구체적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심지어 우리 학교 위상이 높아질 거예요. 우리 학교를 외부에 홍보도 할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 됐지? 그 다음 마지막. 우리 학교에 필요한 공간이 무엇일까요? 물음. 우리가 화법할 때도 뭐야? 청중에게 묻고 무엇을 확인하고 뭐 한다.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 내 말 이해돼서. 그러니까 마지막엔 물음표 여기까지 체크. 딱 끊고 끝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읽으면서 이유를 밝혔다. 그 다음에 주장하고 근거를 몇 가지로 되었다. 의미를 이야기했다. 구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뭐뭐 하면 무엇이 좋아질 거다. 얘기했다. 오케이? 마지막에 물었다. 대상은 고장이다. 끝났잖아. 이렇게 읽어줘야 된다고. 내 말에 가서 중요한 거 다시 얘기할게. 뭐라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다. 화작은. 알겠냐? 부단히 연습해서 그거의 포인트를 잡는 게 익숙해지면 화작은 빠르게 넘어가는 거야. 문학도 빠르게 넘어가고. 그러면 우리는 독서에서 승부 딱 내면 1등급 끝.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보세요. 그렇게 연습 한번 해봅시다. 뒤에 있는 거 쭉쭉 연습하시고 다음번엔 선생님 기출문제 한번 갖다가 같이 풀어볼게.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